이제는 수염 안 올려주세요. 아 그거요? 자꾸 지워져서 귀찮아가지고. 타투를요? 네. 그 사투라라고. 그 유튜브 보니까 많은 게 하시던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멋지시던데 다시 주시면 안 돼요? 아, 네모 그거? 이렇게. 아 그렇죠. 네. 그거. 네. 이렇게. 또 선생님 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염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래. 이식하면 안 돼요. 뭐 굳이 수염까지. 이처럼 실한. 뭐 굳이 그거까지. 수염 이식. 자, 나 먹고 싶은데. 되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 왜? 기르게? 진짜 게을러. 좋다. 자, 이거 먼저 내가 봅시다. 그 다음 브로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바로 한 분자 안에 브로마이드가 3개가 있는 거.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는 동위원소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12, 1 그대로인데 이게 브로마이드가 3개가 있으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겠죠. 모두 다 79거나 모두 다 81이거나 그리고 79와 81이 섞여 있거나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순차적인 그 분자량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올 거라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각각이 나올 전체적 확률을 요런 그 뭐냐면 다항식 전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P하고 Q가 각각 뭐였냐면 이 브로마이드 동위원소가 존재할 각각의 확률이었죠. 그게 지금 보시다시피 한 분자 안에 3번 들어가기 때문에 3승근 제곱을 전개를 해주면 각 분자력이 나올 확률들을 각각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P3승 같은 경우는 누구의 존재 확률이겠어요? P3승은 P가 79가 존재할 확률인데 그게 3번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바로 요놈 분자량 250의 확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놈은 Q3니까 모두 다 81이니까 256의 확률이고 각각이 252, 254의 확률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PQ를 넣으면 되죠. 얼마? 0.5, 0.5, 0.5 다 넣고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5니까 0.5를 3제곱 하면 0.5, 3제곱은 0.125인가? 뭐 0.1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0.12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거는 그거의 3배니까 0.375 뭐 이 정도로 나오겠죠.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다가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된다? 저 그림을 외워야 됩니다. 저 그림 패턴을 외워야 됩니다. 그림 패턴을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저거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카이스트 입시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재작년 네, 2020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년인가 21년 하여튼 뭐 21년이요. 볼까요? 21년도. 그러니까 작년 올라는 거죠. 20년입니다. 2020년 기출입니다. 네. 자, 보세요. 이 그림 외워야 됩니다. 그림 외워야 돼요. 그림 뭘 외워야 되냐면 이걸 외우는 겁니다. 잘 봐요. 잘 봐. 94, 96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외워야 되냐면 이 둘 사이가 두 칸이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분자량하고요. 그 다음 분자량이 2가 차이가 나는 걸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알겠죠? 뭐 차이 나는 거? 2. 마찬가지로 여기도 몇 칸이에요? 두 칸이죠? 몇 칸이에요? 두 칸이죠? 여기 몇 칸이에요? 두 칸 나는데 이 두 칸이 각각 잘 보세요. 지금 이건 그 존재 확률의 비가 1대 1이죠. 1대 1이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이겁니다. 전 우주에 여러분 원소가 몇 종류가 있어요? 110 몇 가지. 전 우주의 원소는 110여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각 원소마다 무슨 원소가 또 달려 있어요. 동위 원소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럼 동위원소를 따로 카운팅하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전 우주에. 한 2천여 종 정도가 있어요. 2천여 개. 알겠어요? 그 2천여 개에 대해서, 그 2천여 개의 동위원소에 대해서 화학자들이 이 계산을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해서 나온 결과 이겁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봐봐. 외워야 돼요. 분자량이 2칸 차이 나는데 1대1이잖아. 그러는 녀석은 전 우주를 뒤져도 브로마이드가 하나 있는 분자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무슨 말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매스 스펙트럼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가 첫 번째 분자량과 두 번째 분자량이 2칸 차이 나는데 각각의 존재 확률이 1대1이야. 그러면 무조건 그 분자 안에는 브로마이드가 한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느냐? 전우주에 존재하는 2천여 종의 동위원소에 대해서 다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동위원소, 모든 원소에 대해 2칸 차이 나고 1대1인 건 그 분자의 브로마이드 원자가 하나일 때만 무조건 이게 되는 거예요. 딱 브로마이드만. 다른 건 안 돼요. 왜 그러냐? 전수조사했어요. 자,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요. 전수조사한 거예요. 전수조사. 알겠죠?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자, 전수조사는 예외가 없죠. 전수조사는 이유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뭐, 다 조사했는데 뭐 그걸 하는데 어떡할 거야?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동위원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이 패턴은 오직 브로마이드 한 개가 포함되어 있을 때의 패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된다고? 외워야 돼. 몇 칸 차이 나는 거? 몇 대 몇? 1대1. 두 번째. 두 칸 차이 나는데 그 존재 확률이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1이면 전 우주를 뒤졌을 때 그 안에 분자가 브로마이드가 몇 개 포함된 거? 브로마이드가 2개 포함된 분자의 패턴이 요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두 칸 차이 나는데 몇 대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3대 1이면 이건 그 분자 안에 무조건 브로마이드가 3개가 있는 걸 뜻해요. 다른 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다른 건 절대 존재하지 않느냐? 전수조사를 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림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그림 패턴이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한다? 지문의 역할을 해요. 지문.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지문의 논리구조 있어요? 없잖아요. 지문의 논리구조가 있지만 지문의 전수조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문의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한민국의 경우 몇 살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패턴으로부터 누구인지를 대응시킬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논리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패턴을 전우주 모든 원소에 대해서 동위원소에 대해서 다 조사한 거예요. 했더니 이 패턴 나오는 건 브로마이드가 1개 혹은 2개 혹은 3개 있을 때만 이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패턴으로부터 이 분자에 브로마이드가 존재하고 그 브로마이드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이 질량 분석의 가장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문의 역할을 하는 패턴이 브로마이드만 있냐? 아니겠죠. 다른 원소들도 몇 개가 있겠죠. 그 중에 여러분 시험에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브로마이드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너무 전문적인 데이터라 시험에 나오긴 어렵고요. 무조건 얘만 나와. 그래서 이렇게 1대1, 1대2대1, 1대3대 3대1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요 1대2대1, 1대3대 3대1 이거를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지? 피보나치. 네, 파스칼 삼각형 할 때 그거예요. 알겠어요? 파스칼 삼각형대로 분포가 나타나는 걸 그게 바로 브로마이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분자량이 지금 퍼져서 나타나죠. 분자량이 퍼져서 나타나죠. 그래서 스펙트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퍼져 나타난 그림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런 그림을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죠? 알겠죠? 요 사실을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자, 얘는 카이스트 2020년 기출입니다. 뭐라고요? 카이스트 2020년 기출입니다. 2번 문제를 봅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 딱 봐도 몇 대 몇 대 몇 대 몇? 여기 불어와도 몇 개? 끝. 알겠죠?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죠? 그냥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알겠죠?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요 2번 문제 여기 정리하는 동안에 약간 필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세요. 1, 2번 문제 2개 나와 있죠? 읽고 풀이를 해보세요. 시작! 즈우사. 뭐라고? 또 화장실 가라고? 아, 그 2번 문제에 새끼 문제 1, 2번 있잖아요. 그거 해보라고. 해보라고. 자, 지금 나또 예준이 또 화장실 간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화장실 가는 게 양심은 무슨 상관이 말하면 가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1시간마다 쉼 어렵지 않아요? 물 많이 마시면 커피 마시면 그런가요? 아니, 나는 또 굉장히 심하게 말없지 않더라도 1시간 정도 되면 꼭 화장실 가서 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럴 때는 꼭 있죠. 꼭 있는데 이게 나는 그냥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꼭 쉬를 하거든요. 뭐 그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줄줄 새지는 않아서 줄줄 새지는 않거든요. 새지는 않는데 근데 꼭 김선아하고 딸들은 이내라고 안 일어날 거 같나? 네, 하여튼 이게 한승윤이 이따가 하겠으면 팬티 차고 다니지 않나? 두고 보자. 네, 그래서 내가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예준이 생각이 나서 자 어쨌건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거 해봐요. 그거 빨리 해봐요. 자, 몇 번을 해보냐면 기억났어요. 그래요? 채점 기준을 봤었어요, 제가. 오, 그랬군요. 채점 기준을 봤다뇨? 뭐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진짜요? 오, 어디서? 아 진짜? 그 홈페이지에서 봤었는데 선배한테. 그거 다 있어요. 홈페이지랑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맞아, 다 있어요. 자, 우선
아, 왜? 왜요? 어? 이거 뭐 실금이 어? 지네가 때렸어요. 아, 치우기 때리지 마.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진영이가 사람을 때리는 걸 좀 즐겨해요. 아, 그래요? 때리는 거 좋아하고 아, 진짜. 누굴 때릴 때는 기뻐해요. 느껴요. 행복을. 맞아요. 느껴요. 행복을. 이 D예요. D.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냈는데 공략가 짧았어. 공략가 명이 다 짧았어. 기억나? 나 그래서 저번에 썼었는데 맞다. 나 귀찮아서 좀 똑같이 냈었어. 문제 안 냈어요. 찾아봤나요? 그거 때문에. 공략을 나는 괜찮은데. 응? 저 70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오케이. 자, 풀어봤어요? 네. 다 풀려요? 네. 아, 잘 풀려요? 오, 대단한데요? 주황이 잘 풀려요? 그래요. 시간이 풀었대요. 그래요? 주환이 되게 그거 위저드 같아요. 마법사 같아요. 주환이 사실 마법사예요. 진짜로요? 네. 주환이 8서클 마법사예요. 왜 8서클은 뭐예요? 9서클 바로 밑. 9서클이요? 원이 여러 개가 있다고요? 몰라요. 왜 다들 모르지? 그 양산형 이제 판타지 소설 같은 데서 그 만화를 이제 돌릴 때 원을 그리면서 돌리는데 순환할 때 그래요? 그걸 이제 그 개수 가지고 말하는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내공의 뭐 팔성 이런 것처럼. 아, 진짜로요? 이야. 근데 정작 주황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주환이는 담담해요. 담담- 10년 전에 저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10년 전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10년 전이면 초등학생. 한번 회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회기자였어? 회기 못했어. 3년 만에 살았어. 죽인다. 자, 보자. 자, 이 문제를 읽으면 그 몇몇 원소들의 동위원소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거든요. 읽으면 나오죠. 네.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탄소의 평균 원자량 그리고 각 동위원소의 원자량이 제시되고 그게 수소 브로마이드에 대해서도 다 제시가 돼요.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이게 가능한 분포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가능한 경우의 수. 분포비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모의수 계산. 자, 저기 딱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저거는 중수소는 거의 없을 거. 뭐저 EH는 거의 없을 거다 생각해요. 자, 다짜고짜 뭐 해야 될까요? 존재비. 정답. 존재비. 이 생각이 바로 얘들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 각각의 이런 원자력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계산할 수 있어요. 어? 안 될 거 뭐 있노? 계산할 수 있냐고요?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 이 각각의 확률을 P, Q라고 합시다. Q라고 합시다. 확률이니까 둘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확률과 원자량,
확률과 원자량이 있으면 우린 뭘 구할 수 있죠? 산술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P 13.003 곱하기 Q 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12.011이 나와야죠. 이런 걸 무슨 평균이라고 해요? 이런 걸 산술 평균이라고 하잖아요. 승민아 기억나요 안 나요? 승민아 기억나요 안 나요? 왜 가서 죽이려고 그래 왜? 진혁이가 또 때렸어요. 아, 진짜요? 발을 때린 것 같아요. 승민아 저 기억나죠? 산술 평균 알겠어요? 그래서 제일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그 확률이 뭐로 나오냐면 했어요. 계산했더니 그 확률이 대략 0. 얘는 0.989 정도가 나오고요. 얘는 0.011 정도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평균이랑 줬잖아요. 써놨잖아. 또 내가 다 써놨잖아. 알겠죠?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때도 이 둘의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 둘의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봐. 78.9, 80.9인데 평균에서 79.9래. 0.5. 딱 둘 더하면 절반하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확률이 0.5, 0.5. 그래서 아까 브로마이드가 각각 존재 확률이 0.5, 0.5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라고.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뭘 계산할 수 있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그 확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요거란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선 요 중수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방식인 게 보통의 문제에서 특히나 내가 아까 설명할 때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 탄소하고 수소는 동위원소 따로 없다 이렇게 가정한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도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문제의 편의나 계산상의 문제 때문에 뭐 이 경우 특정 동위원소는 무시하겠다 이렇게 말로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주지 않고요. 각각의 원자량과 평균 원자량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으로부터 이 경우 저 중수소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얘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체로 왜 애들 단체로 진혁이한테 리버션 맞았어요. 진짜로요? 빠른 여기.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뭘 분석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매스 스펙트럼을 분석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거기에 있는 매스 스펙트럼 분석 어쩌란 얘기예요? 짜잔. 확률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분자량이죠.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작점이 그냥 m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분자량으로 나와 있어요. 저 m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문제를 끝까지 다 풀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숫자로 주어져 있는데 이 m을 중심으로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디 갔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몇 칸씩? 2칸씩 커지죠. 그러면서 m 플러스 2도 있고 m 플러스 4도 있고 m 플러스 6도 있고 이 상태에서 패턴이 요래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세요? 네. 그러면서 이때 잘 봐요.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1대 3대 3대. 무슨 말 알죠? 그리고 몇 칸씩 차이 나요? 칸.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이 그림으로부터 첫 번째 1, 이 분자엔 브로마이드가 몇 개? 3개. 아시겠습니까? 이걸 바로 저 그림의 패턴을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분자량이 뭐라고 돼 있냐면 분자식이 X5, 그러니까 뭐냐면 탄소 5개에 수소 X개, 브로마이드 Y개인데 요 탄소 5개, 수소에 X개, 브로마이드에 Y개인데 여기에 있는 Y가 뭐라는 거?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때 이 문제 X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X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를 고려하지 중수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어떤 식으로건 결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 그림에는 뭐가 또 숨어져 있죠? 조그맣게 있어요. 그렇지. 예춘이. 현승이. 이렇게 현승이하고 예춘이 세연이가 헷갈리지? 그래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화장실에도 울고 올 거죠? 네? 화장실에서 울고 오려고 그러죠? 진짜. 말이야. 뭐라고요?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한데? 자, 우리 사랑스러운 현승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뭔가가 숨겨 있네요. 바로 짠 이런 애들이 들어있죠. 찾았어요? 들어있죠?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3, n 플러스 5, n 플러스 7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우선 이 탄소 5개로 이루어진 사슬에서는 탄소 원자가 최대 1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탄소 13동위원소가 최대 1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2개, 3개 안 됩니다. 존재비. 바로 존재비 때문입니다. 극한의 확률로 네. 제곱되면 너무 네, 거듭 제곱이 나타나기 때문에 존재 확률이 극도로 낮아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탄소 사슬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해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12가 많아요, 13이 많아요? 12가 많잖아요. 대부분 10인데 특정 자리에 13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특정 자리에 13이 한 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2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거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존재 확률이 5 컴비네이션 1에 0.989 4제곱 0.011 1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5 컴비네이션 2에 0.989의 3제곱에
0.011의 제곱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요 둘을 계산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날까요? 큰 차이가 날까요? 아주 심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심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 분자 안에 탄소 13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어떻게 된다? 극도로 낮아져요. 그래서 실제 실험으로 측정되는 건 얘들은 그래서 실험으로 측정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때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요렇게 한 칸 늘어나죠. 한 칸. m에 대해서 m 플러스 1이 된 거 아니에요. m에 대해 m 플러스 1이 된 거, 이게 뭔 의미겠어요? 바로 탄소 13 한 개가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오직 몇 개만? 한 개만. 그러면 12가 13으로 한 개만 치환됐으니까 분자량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딱 한 칸만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분자량이 딱 한 칸만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거기 탄소 13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겠죠? 예. 그럼 이때 여러분은 그 상태에서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1대, 3대, 3대 1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탄소 13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브로마이드가 2개씩, 3개씩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두 칸이 차이가 나는 거죠. 두 칸 차이가 나면서 1대 3대 3대 1이니까 브로마이드 13인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탄소 13이 한 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브로마이드가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하고 요 픽의 비율도 계산할 수 있겠어요? 저 탄소 존재 비율. 저 존재비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왜 몇 대 몇이겠어요? 0.989 대 0.98. 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3 여기겠죠? 탄소 사슬에 따른 존재비 이거 5 곱하기 0.5. 정답. 자, 뭐냐면 탄소 사슬이 0.98.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다 12, 12, 12, 12, 12만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근데 13이 하나 치환돼 있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 존재 확률은 어떻게 되냐고요? 5 콤비네이션 뭐 0 할까요? 네. 0.989의 5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5 콤비네이션 1에 0.989의 4승의 0.011이라고. 네. 알겠죠? 그럼 혹시 계산기나 휴대전화 있는 사람 계산해 보세요. 몇 대 몇 정도 나와요? 대략? 0.989. 대략 바꾸면 몇 대 몇이에요? 0.05. 예, 그러니까 뭐, 자연수로 바꾸면 대략 몇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해봐요. 대략 해봐요 이거. 17.98 대 1. 17.98 대 1, 그러니까 대략 18 대 1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한데.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의 키의 비는 대략 18 대 1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이런 걸 분석해 보라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땐 상당히 까다롭게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매스 스펙트럼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식의 전문적 데이터까지 물었던 기출 문제는 별로 없는데 카이스트에서 이런 걸 물었었던 적이 있다. 알겠죠? 네.
요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탄소 사슬 내에 탄소 13이 몇 개만 포함될 수 있다? 확률적으로 오직 한 개예요. 두 개도 안 되고 세 개도 안 돼요. 알겠죠? 이 분석 방법이 어디에도 쓰이냐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also NMR 테크닉에서도 나와요. NMR이라고 하는 중요한 유기분자 분석 테크닉이 있거든요. 옥스터비 책에 나오기 때문에 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NMR이라고 하는 유기분자를 분석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때 탄소 13 NMR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때도 이 내용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전문가적인 내용인데 그게 지금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아니 근데 저거 0.5라 두고 네. 저거 C 동위 원소를 생각을 해주면은 저거 큰 짝대기들이 정확히 1대 3대 3대 1이에요. 다시 뭐라고? 정확히 1대 3대 3대. 아 정확히는 아니죠. 왜냐면 존재비가 원래는 0.5일 때 0.49 이렇거든요. 그거 말고도 네. C13 두 개가 들어간 거가 측정. C13이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갔다. C13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죠. 1000분의 1, 10,000분의 1 있을 수 있죠. 그럼 C13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 먼지처럼 살짝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그게 여기 먼지처럼 들어갔는지 그게 실험 오차인지 알 게 뭐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크게 뿍 나타날 건데 여기에 탄소 13 원자가 두 개인 분자의 분자량이 여기서 찍힐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실험 오차인지 구분을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설명할 때는 그냥 대략 1대 3대 3대 1이라. 왜? 무조건이에요. 그냥 1대 3대 3대 1의 패턴이 그리고 그걸 떠나서 두 칸은 브로마이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또 이게 동위원소가 딱 또 원자량 2칸 차이 나는 건 또 브로마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패턴만으로도 그냥 브로마이드다라고 바로 확신하면 돼요. 알겠죠? 이 내용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자. 좋아. 지금 몇 시죠? 3시 반이요. 아니 1시간 지났다고. 3시 34분. 3시 4분이요? 오케이. 자자. 자, 그 다음 뭘 한번 보시냐면요. 뭘 보시냐면, 자, 이제 요거 카이스트 기출은 요거 이제 가져가서 나머지는 공부해 봐야겠죠? 내가 해설지를 다 넣어놨으니까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할 거예요. 됐고요. 자, 그 다음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원래 일장으로 돌아와 봐요. 원래 일장. 됐습니까? 자, 원래 일장 찾았어요? 그 원래 일장에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찾았어요? 13페이지 찾았죠? 찾았죠? 요 13페이지에 거기 연습문제 10일이 나오죠? 10일이 나오죠? 이게 매스 스펙트럼과 관련된 서울대 기출이에요. 네, 서울대 기출이에요. 알겠죠? 그래요. 요 서울대 기출 문제 보다 한 5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난 이거 또 지우고 적어놔야지.